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강의 수업 없죠? 수업, 네, 다음 주 추석이라 수업 없어요. 또 정신없이 평소 안 나오다가 또 추석 때 나와가지고 왜 학원 문 닫았냐고 그런 분들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없습니다. 다음 주는. 세월은 잘 가죠. 이제 시험 금세 잘 갑니다. 이제 춥더라고. 밤에 문 열어놓고 진짜 추워서 자지도 못하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더웠는데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입니다. 공부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독서의 계절이 놀고 싶은 계절이에요. 진짜 독서 많이 하는 계절은 여름이래요. 독서를 안 하니까 독서의 계절 해가지고 독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9월, 10월이 놀고 싶고. 여러분들은 참고 올해만 좀 참고 꼭 합격하시고 놀러 가시면 됩니다. 휴가 가고 싶으면 시험 끝나고 저 호주, 뉴질랜드에 가면 여름입니다. 남반구는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반대죠. 호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겨울일 때 거기 가면 여름이고, 뭐 미국, 캐나다 그런데 유럽은 우리나라하고 날씨 똑같습니다. 그 위도가 비슷한 데 있잖아요. 지금 유럽, 서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비슷하지만 호주, 뉴질랜드 가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직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고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판례를 찾아서 해놓은 거고요. 1번, 아까 양자간이든 무슨 간이든 무조건 횡령죄에 해당 안 된다 했죠. 실명법 위반은. 횡령죄 안 되는데 그럼 팔아먹으면 끝이냐? 2번,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팔아먹었으면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고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남은 걸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판례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밑에 해설의 판례 2021년도 판례입니다. 아직 판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한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해설에 판결문 적어놨고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2번이 답이고요. 3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약에 불법 원인급여면 민법 103조 위반 불법 원인급여면 돌려줄 필요 없죠. 이미 받았으면. 근데 돌려줘야 된다고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예 불법 원인급여를 해서 안 돌려줘도 된다. 그래야 명의신탁을 안 할 텐데 지금 대부분 판사들도 이미 다 기득권자예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판사는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증거만을 볼 뿐이고 그때 시대 상황을, 그래서 대부분 판례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옛날에 횡령죄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손해배상도 안 해도 된다. 팔아먹어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야 명의신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예 건절하려면. 그럼 불안해서 팔아먹어버리면 끝인데 뭐 손해배상도 못 받고 이러면은 못하겠죠. 남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이 법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의 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대상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 등 취득비용이다. 이 법 시행 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법 시행 후. 그럼 반대로 이 법 시행 전이라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이 법 시행이 1995년 7월 1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MB 도곡동 땅은 MB 처남이 김재정 씨가 20억에 사가지고 이게 포스코 건설에 263억에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도 200억 남았어요. 그러면 20억 대줬으니까 20억만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면
판돈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그거는 200억이에요. 왜냐하면 MB 이거는 95년 7월 1일 전에 이미 맹신타계약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곡동 땅은 제가 도곡동, 내곡동, 세곡동, 마곡동, 기신곡자가 있는데 땅값이 3배, 집값이 3배 넘게 올라갔다 이렇게 했더만 인터넷에 기신곡자가 아니고 마을곡자입니다.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기신곡자는 아니더라고요. 한자 이 곡자 이 곡의 골곡자지 기신곡자는 아니더라고요. 여기 사시는 분도 있고 제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이 마곡동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마곡 집값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 하냐 이러면서 댓글 달아서 특별한 지역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교수법상 하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스트레스 받죠. 자, 그 다음에 5번 맹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예, 범위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률적으로 고정금액 아니라고 했죠?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농지법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됐다 해서 내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제가 말한 거 외에. 1번 시구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낸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용농계획서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옛날에는 주말체험용농계획서는 안 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주말체험용농계획서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LH 직원이 주말 체험한다고 사가지고 체험 안 하고 투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도 내야 된다. 체험 영농계획서 내면은 만약에 이천에 살면서 저 김해에 있는 것 해놓으면 체험하러 매주 갈 거냐 이제 그렇게 계획서 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죠. 그 계획서 보고 특별히 지역이 너무 멀고 이러면 진짜 체험하러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할 겁니다. 해놓고 체험 안 하면 바로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이행강제금 6개월 안에 처벌하라고 명할 수도 있겠죠. 3번 시구 읍면장은 일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은 하에서는 아니 된다 돼 있고요.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일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5인 이하가 아니라 7인 이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거 공법에서 이런 거 안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7인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구나. 단 상속 유정은 제외한다. 상속 유정. 제가 형제간이 9명이라고 있어요. 상속받으면 9명이 공유로 취득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은 뭐 내가 받고 싶어 받는, 물론 받고 싶어 받기는 받지만 어쨌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받는 거니까 그는 상속이나 유정의 경우는 상관없다고요. 여러 명이 공유해도 5인이 아니고 7인 이하 범위에서입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답 3번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아직 당연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개정된 내용이니까. 4번 주말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LH 직원 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체험한다고 이제 했으면 해놓고 전부 다 위탁 경영한다. 하면 안 된다고요. (5번)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이든 진흥지역 외의 농지든. 농지대장이 옛날에 농지원부였죠.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어요. 농지원부.
이제 그 주된 취지가 뭐냐면 헌법에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헌법 위반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 위반에도. 다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탄핵은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헌법 위반에도. 그 지금 농지법이 사실은 경자 유전의 원칙을 거의 위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즉 경자 유전이라는 건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라는 원칙이죠. 농사 안 지을 거면서 투기 목적으로 소유해서 가지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 국토가 실제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대요. 한 지금 7%인가 비농업인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농지를.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개발 사업하고 이게 올라가 버리면 팔고 돈 벌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LH 지기권 때문에 특히 작년에. 그 때문에 개정된 겁니다. 답 3번입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 D가 틀렸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를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시효 취득은 청구한 때부터입니다. 근데 자기 땅에 묘가 있다가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말 안 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는 그때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이게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시효 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2021년 4월 29일 작년에 판례가 변경됐다고요. D것. 그래서 D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B업. 개인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이 아니라 가족자연장지는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개인자연장지는 4후 30일 이내죠. 앞에 40문제에도 나왔었죠 이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 두 개라고요. D것, B업. 4번도 앞에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인데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 또 풀어보면 또 틀렸을 수도 있어. 아까 봤는데도. 답은 4번입니다. 4번. B업. 자, 원본 제출해야 되는 거 했는데 답 4번 4개고요. 미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경우 자격증 4번이라고 했죠. 미엄은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4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합니다.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 반납할 때는 원본 반납하겠어요? 4번 법조문에는 원본 반납해라 4번 반납해라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자격증 반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원본이에요? 4번이에요?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에요. 4번은 반드시 4번이라고 해야 되죠? 농담이다. 이런 걸 말해야 돼요. 저는 와이프하고 말하다 보면 농담이다. 그 자꾸 화내고 그러면 내가 농담이다 하니까 넌 농담하지 마. 농담이 진나 같으니까 농담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이면 농담이라고 미리 말을 하고. 근데 미리 말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해놓고 화내면 농담이다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4번에 답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 답 1번입니다. 6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계약갱신 요구, 묵시적 갱신 모두 주인은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고요. 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인이 먼저 말 안 하면 세입자는 먼저 말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아무 말 안 하면. 그 주인은 무조건 문자 보내야 돼요. 5% 올려주고 안 살 거면 올려주고 살 거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일단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아니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고 2년 더 살겠습니다. 그냥 2년 더 살겠습니다. 이러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거냐 이 말을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한다는 말을 반드시 넣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 안 했으면 언젠가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죠. 한 번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면 또 2년 더 연장되고 2년 연장되고 나서 또 2개월 전까지 말 안 하면 또 2년 연장되고 만약에 2개월 전까지 주인 나가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 요건 한번 행사하겠습니다 하면 된다고요. 그 주인은 그냥 4년은 무조건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가만 내버려 둬버리면 4년이 아니고 또 갱신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 주인은 문자 보내가지고 2달 전까지 최소한 2달 전까지 5% 올려주고 더 살 거냐 아니면 나갈 건지 말하라고 하든지 하여튼 이걸 꼭 문자로 받아 놓는 게 좋아요. 말로 해놓으면 그 녹취록 작성하려면 또 돈 들어가요. 문자 메시지 지금 녹취 이제 못하고 뭐 자유한국당 무슨 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구나 국민의힘에서 그 발의했더라고요. 동의받지 않고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처럼 지금은 동의 안 받고 녹음해도 되죠.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는 것은 제3자와 대화만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녹음하겠으면 저도 와이프 하도 저한테 욕을 해서 내 녹음기 틀어놓고 지금부터 녹음하겠다니까 욕 안 해. 뭐 여보 하고 오히려 좋게 말 그걸 미리 말해버리면 그게 누가 말을 하냐고요. 동의받으면은 그냥 불시에 녹음을 해야 그게 그대로 다 나타날 건데 그 지금 그것도 못하고 막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회 발의는 돼 있어요. 5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5번에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지금 빨리 갈까봐 지금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몇 명 벌써 몇 분 가셨어. 지금 늦게까지 끝난다고.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 6번에 틀린 것 답 5번인데 이거 아까 풀었던 파주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세파화, 세종파주 화성하고 5번이 답인데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서 6억 9천 이하이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은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800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상가에서 부산이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서 5억 4천이 아니고 6억 9천이죠. 6억 9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고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3,800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6번에 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했죠.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이고요. 2번이 맞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기한.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고요.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중개 실무교육하고 경매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이니까 교육받고 중개 실무교육 받고 1년 안 지나도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또 받아야 되죠. 다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받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등록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답 4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8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거만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 적용되지 않는 것 디귿 임차권 등기 명령 리얼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건 적용 안 되죠. 이거 외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존속 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만 적용됩니다. 디귿 리얼 두 개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선고유예 결격사유, 기소유예 결격사유, 기역, 니은, X죠. 집행유예만 결격사유라고 했죠.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지만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선고유예, 리얼, 기소유예, 미엄, 무죄 선고받아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맞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받습니다. 공소 제기하면 재판에 회부했다는 이야기고요. 재판에 회부해서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선고유예돼도 벌금형 선고돼도 다 포상금 받죠. 포상금 못 받는 거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명언을 적어놨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는데 성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버티는데 성공한 것이다. 2달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서 옆에서 2차 포기해라. 언니 1차 몇 점 나오는데 이런 말 해도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무 1차 점수 묻지 마세요. 물어보려면 총점을 물어보든지 1차 몇 점인데 이렇게 묻는 거는 2차 포기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추석이니까 추석 때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추석 때 한 과목씩 풀어보세요. 한 과목 40문제 전부 다 뭐가 틀리는지 일일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